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와 함께 전직 대표들의 백의 정군을 요구하면서 열세 지역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혁신위발 물갈이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 교수님, 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이제 최종 혁신안을 내놨는데, 뭐 고강도 인적 쇄신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이 김상곤 위원장의 이 발표 내용부터 듣고 이 대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 주십시오.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해 주십시오. 당의 열세 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최 교수님, 이 김상곤 위원장이 전직 대표 5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열세 지역 출마를 좀 어떻게 보면 종용을 한 셈인데요. 이 혁신위원회 이런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간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로.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발표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 혁신이 아니고 인적 쇄신안입니다. 게다가 전현직 대표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열세 지역에 출마해 달라라는 얘기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일단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자라는 그런 혁신안에 뭐 최종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면서 뭔가 당의 내용이나 분란이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2일 날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이제 이런 고강도 혁신안이 나오면서 당의 분란이 더 이제 심화될 조짐이 보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안철수 의원에게 사실상 부산 출마를 권유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정세균 의원은 종로잖아요. 그리고 김한길 의원도 서울 광진 갑이라서 지금도 힘들다고 거기가 그렇게 무슨 뭐 야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지원 의원이 또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전직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1, 2심에서 기소가 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의 내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한 뭐 그런 게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명까지 거론된 이번 발표. 변호사님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직 대표들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과연 받아들일까요? 뭐 과거에 뭐 중진 용태론까지의 강력한 수단을 예고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백의종군이라든지 열세 지역에 먼저 나가라는 뜻을 비쳤는데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사실 나의 지역구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 좀 등 떠밀려듯이 나가는 모습 또한 그렇게 적진으로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당선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 은퇴라든가 백의종군을 강요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비노와 친노에게 똑같이 가해주는 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또 일부 인원들에게는 좀 비노 측에 더 강한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이고 친노의 어떤 세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카드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벌써 이 당사자들 이름이 직접 거론된 분들이 사실상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지역 주민과 이건 약속이다. 결정했던 내용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김한길 전 대표도 뭐 사실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아까 최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당 내분, 이 개파 간 특히 이제 비노 측 어떤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이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친노와 비노와의 그 오랜 이 갈등이라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다툼의 성격이 대단히 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친노나 비노, 주류와 비주류가 밥그릇 싸움이 본질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 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중진의 물갈이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호남 얘기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호남 물갈이 의원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원심력과 같이 맞물린다면은 현재 그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내용은 다시 점화될 수가 있다. 최근에 그저께였나요? 문재인 대표가 자택에 그 최고위원들 초대해서 만찬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번개 집회를 가졌죠. 그야말로 번개팅을 가졌죠. 이종우 원내대표도 갔고 해서 뭔가 이제 당이 내용을 이제 가라앉히고 뭔가 단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강도 혁신안이 나오면서 이제 중진 물갈이론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된 건데 사실상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세균 의원이나 김한교 의원은 사실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전직 대표라서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문희상 의원은 사실상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명의 의원들을 거론하는 게 아니냐,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계속 이제 당내에서 얘기됐던 게 이른바 86그룹이라고 하는 586이죠 이미 586그룹들의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들 그분들에 대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는데 의외로 486그룹, 86그룹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그 4기 6개월의 그 제지를 받았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근데 이번에 또 4개월밖에 안 됐는데 4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당 혁신위가 제기한 게 나름대로 일도 있다고 봐요. 뭔가 국민들에게 내려놓는 모습도 보이고 중진들의 용태를 보이는 거니까 새누리당이 계속 불출마 선언하는 거에 비해서 새정치연합이 그런 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나름의 일리가 있으나 그 속 내용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은 비주류의 반발도 일리가 있는 반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주류 측의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다시 이제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마지막 이런 그야말로 고강도 인적 어떤 물갈이론을 주장을 한 셈이고 이제 물론 혁신이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와 이게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참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혁신위에 어떤 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출마 불출마를 혁신위가 말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정치권도 그렇고 이 지금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 혁신이라는 것이 당 대표 또는 주류와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우리가 상식적 보편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원래는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출마해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외로 문재인 대표가 심사숙고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결국은 주류가 비주류를 물갈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부 또는 비주류의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일단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이 백의종군 살신성인을 요구하면서 이 열세적 출마를 촉구한 데 대해 이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 당 내용이 다시 또 점화될 그런 상황인데요.